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아직 쓸돈이 있는 편이지만 렌트비를 포함한 물가 인상이 대단해 미래를 알기 힘듭니다.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인상으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백악관은 여러 요인 중에 공급망 적체를 해결하려고 삼성 등 6개 큰 회사와 협상했고, 연방준비제도는 채권 매입 줄이는 시기를 예정보다 늦춰야 할 형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말 프란치스코 교황과 코비드와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망 아젠다를 이룰 수 있도록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35살에서 54살 사이 미국인 가운데는 심장 질환을 제치고 넘버원 사망 원인이 됐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자가 아마존 베조스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뺨을 때렸습니다. 우주 관광보다 지구 살리기가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전 USC 학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연방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파워풀한 개인과 조직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덴마크에서 한 남자가 활을 쏘아 5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세계가 놀란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경제적인 관련된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서민들 힘들죠. 물론 아직까지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정부에서 7만 5천 달러 미만 연소득이신 분들께 $600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물가가 이 정도로 계속 오르면은 서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워싱턴은 당연히 딜레마입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장기적인 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얼마 전에 정해 놓았던 그런 본인들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연방준비제도는 조금 수정을 해야지 될 형편입니다. 먼저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9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5.4%나 올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전에 비해서요. 특히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답니다. 8월 달에 비해서 렌트비가 이제 9월 달에 0.5%가 올랐는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0.5%나 렌트비가 오른 것은 그 폭이 2001년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랍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렌트비가 3.2%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8월에서 9월까지 0.5%가 올랐으면 1년으로 따지면 이게 5%, 6%가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한 달에 이 같은 렌트비 인상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에 딱 그 주의해서 봐야지 된다. 초기 시그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봐야지 되고요. 여전히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또 임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렌트비뿐입니까? 물론 이 렌트비라든가 에너지비가 이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 5.4%나 됐던 것에 큰 것을 차지하지만 그 밖에도 그로서리 스토어 가보세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식품, 가구, 텔레비전, 자동차 모두 올랐습니다. 물론 good 뉴스도 있죠. 내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그 소셜 시큐리티국이 발표하기를 2022년도에 5.9% 오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5.4%에서 만약에 더 오른다면 이 5.9% 사회보장기금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지난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예고됐었던 대로 그대로 2022년도에 하겠다 하는 게 사회보장국의 발표인데 인플레이션이 현재로 따지면 다 까먹게 생겼어요. 이 돈을. 별로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못 잡으면은요. 현실로 오면은 저녁값 더 내야지 되고 그런데 저는 늘 그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다른 나라의 음식에 비해서 한국 음식이 너무 음식값이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쪽 분들께는 또 죄송하지만 안 올라서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실 수가 있을까 임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요즘 그 저녁값 밥상 집에서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먹는 것도 너무 올랐고 뭐 연료비 올겨울에 아마 따뜻하게 지내시기 위해서는 연료비를 상당히 많이 내셔야지 될 것을 미리 각오를 하셔야지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유권자, 그 민주당 유권자들 임금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오르니까 아직 쓸 돈이 조금 있어도 일단 이거 지금 경제정책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급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하면서 뭐 항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한 건데 먼저 간단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도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11월 늦어도 이게 웬일입니까? 늦어도 11월 12월에는 이제 그 채권 사들이는 것, 그 양적 완화 이런 것을 조금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은 연준으로서는 그렇게 원래의 팬데믹 이전의 통화 정책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이 물가뿐만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는 채권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많이 사들여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자율을 낮게 유지를 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게 하고 낮은 이자로 그러니까 돈이 또 시중에 돌고 돈은 없을 때 이렇게 푼다는 그 통화 정책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도 안정돼야지만 이 연방준비제도로서는 채권 사들이는 것을 매달 지금 뭐 많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끝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끝내기 힘들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1,200억 달러나 채권을 매달 지금 사들이고 있으니까는요. 이자율을 거의 0%로 해서 그런데도 뭐 렌트비가 계속 오른다거나 하면은 이걸 끝내지를 못합니다. 11월부터라도 조금씩 줄이기로 했었던 예정됐었던 이것을 11월, 12월이 아니라 2022년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월스트리트도 다 지켜보고 있죠. 이자율이 예를 들어 올라가면 월스트리트는 이제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훨씬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렌트비가 어느 정도 오르냐면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는 말씀도 드리지 않겠어요.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살의 오하이오주의 우편배달부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오하이오주에서 그 지역의 표준값이라고 해요. 2베드룸을 렌트를 얻어서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와 함께 $540씩 내고 지난 2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가 올랐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540씩 냈으니까 $1,080에서 이게 $100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에요? 거의 9%, 10%, 9% 정도 되나요? 최근에 그렇게 갑자기 오른 겁니다. 그렇게 된 경우 미국 사람들은 딱 그 본인의 버젯에 맞게 어떤 형태로든 저축이나 투자를 하잖아요. 그 $100를 더 내야지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었다. 저축금이 줄어들었다. $100가 1년이면 $1,200가 되고, 특히 이렇게 24살의 젊은이들은 복리 하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커지는 돈이잖아요.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아직까지 수요는 있으니까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돈 쓸 준비가, 물론 물가 같은 것이 그 그로서리 같은 것은 많이 오르지만 아직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돈 쓸 사람들이 할러데이 때 쓸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베트남에서 생산도 안 되고 중국에서 배가 뜨지도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구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아서 이것을 없앤다고 여러 가지 일을 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월마트, 페덱스, UPS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아무튼 공급망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타겟, 홈디포, 삼성,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약속을 한 6개 기업 가운데 삼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5개 기업은 모두 미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월마트,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 페덱스, UPS, 물류 관련이니까요. 타겟, 홈디포, 그리고 삼성도 나름대로 이제 이 6개 회사가 매주일 올해 말까지 3,500개의 추가 컨테이너를 어떤 형태로든 들여오겠다. 뭐 삼성도 뭐 관련 물류 회사가 있고, 월마트 같은 그 회사는 자체적으로 전세 화물선을 띄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매달 이 6개 회사만 3,500개의 컨테이너를 추가로 올해 말까지 들여오겠다. 그러면 내년 뉴 이어스 데이 선물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여기까지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민간이라서 민간 회사의 CEO들과 백악관에서 만나고 관계자들이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해결해 놓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항구잖아요. 그 다음에 철로, 다음에 하이웨이, 트럭 기사, 또 창고, 다 웨어하우스,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전부 민간 회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물론 어제 일로는 첫 스텝을 밟았다는 겁니다. 항구 풀려서 한인들 굉장히 또 이 소매업 물건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안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보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만 대통령이 문을 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열차로 어떻게 해서 트럭으로 해서 여러분들 소매업소까지 다 들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잘 될 것이다, 훌륭한 첫 스텝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다음 스텝은 첫 스텝 해결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스텝을 해결하기에도 너무나 극박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쯤에서 끝났고, 그런데 앞에서 어두운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리저리 예측하고 하는 것을 쭉 보면은 소비자 물가는 결국은 내년 7월쯤이 되면, 한 그래도 1년은 안 남았네요. 내년 7월쯤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한 2.75%에서 3%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5.4%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물가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게 뭐 렌트비가 됐다던가 아니면 자동차가 됐다던가 그럴 것으로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2%는 넘지만 그렇다고 3%를 크게 웃돌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저런 기대치와 현실을 합쳐서 2021년 올해의 미국 국내 총생산은
그 증가율이 6% 되고 내년은 4%. 내년이 더 좋아야지 왜 더 낮아집니까? 그건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팬데믹 기간인 지난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것을 올해에 다 플러스가 해서 올해 6% 성장 그리고 내년에 4% 성장. 4% 성장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에 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두운 것 같지만 어찌하여 물밑 작업을 정치권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로 해외 순방을 하게 되는데 해외 순방하는 게 G20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기후 변화가 있는데 그 전에 11월 초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한 UN 정상회담이 그 전에 먼저 G20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납니다. 이것도 두 가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백악관이 발표한 것 보니까 10월 29일 로마에서 카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팬데믹에 관해서 또 기후 변화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티칸과 백악관이 이슈가 맞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의논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카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 카톨릭 최고 지도자인 교황을 만난다는 것은 미국에서요. 주교들도 일부 주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면서도 낙태에 찬성하는 민주당 대통령이다 해서 그에게 뭐 성체를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 하는 것이 뭐 그림으론 좋죠. 정치적인 그림으로는. 그리고는 이제 G20 정상회담이 로마에서 열리는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각 나라의 기업의 그 세금 최저 15%까지 묶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하는 일 없이 하자. 이게 아마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여기서 만나게 되죠.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프랑스 몰래 프랑스 따돌리고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안보 중국을 겨냥해서 호주의 그 핵 기반이 된 핵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군사 이런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것을 해서 이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서먹해졌어요. 그 뒤에 전화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뭐 심지어는 그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까지 소환했었잖아요. 호주 대사도 소환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또 대통령도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유엔에서 26차 유엔 기후 변화 컨퍼런스에서 이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앞에 말씀드렸었던 경제에 많은 그 어두움, 그 밖에도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될 경제적인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은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바깥에서는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할 때 단독으로 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지금 국내의 소용돌이보다는 해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더 낫다, 더 좋다, better than 국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면에서 축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같은 이슈에서의 시각이 다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죠.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더 맞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윌리엄 영국의 그 왕자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그 시의원 뭐 이분은 슈퍼바이저도 했고 주 의원도 했는데 마크 리드리 토마스 시의원이 기소됐는데 USC의 전 학장과 함께 기소됐는데 여기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LA 시의원이 연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개 혐의라고 하니까요. 기소된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지 않거든요.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이 사람 아들 그 학장 USC 한때는 좋았다가 울어야지 되는 형편 어찌 보면 그래서 권성징악인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그래서 흥망성쇠가 뭐 선이 악을 뒤집는 건지 요즘은 하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보다는 완전히 폭력 모든 것이 다 영화 드라마 사람들의 심성까지도 그렇게 착하니까 넌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그런 스토리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두 가지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윌리엄 왕자가 어제 이제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 제가 맨 앞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타트rek의 그 선장이 정말 40년 그 선장을 하다가 실제로 그 USS 엔터프라이즈의 선장을 하다가 90세가 돼서 정말 우주에 한 11분 정도 있었죠. 그리고 몇 분은 이제 완전히 무중력 상태로 있었는데 그 윌리엄 그 샤트너 그 배우요. 배우가 40년을 하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 그 사람도 맞고 그 사람도 맞고 그 사람도 맞고 40년을 선장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40년 동안 변한 거죠. 선장의 모습도 변하고 해서 어떤 땐 조금 뭉툭하게 어떤 땐 좀 뾰족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주의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에서 만든 셰퍼드 호를 타고 다른 3명의 민간인과 함께 갔었던 것을 90세의 나이에도 훈련을 하고 잠시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머물고 본인이 TV에서 쇼에서 했었던 과학 쇼라고 볼 수 있겠죠. 스타트rek에서의 그것을 직접 했으니까 나중에 땅에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던데요. 뭐 제프 베조스에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누구든지 다 가서 봐야지 된다. 그 하늘에서 그리고 또 뭐 지구가 약하다는 것도 그것도 제프 베조스가 지난번에 가서 먼저 보고 했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도 했었는데 약간의 말실수도 했고요. 그런 말씀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BBC 방송과 이제 윌리엄 왕자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떠한 그 이벤트가 있어서 뭐 수상하는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왜 헤드라인에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뺨을 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계 최고의 머리와 세계 최고의 마음을 합쳐서 지금은 우주 개발, 우주 관광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윌리엄 왕자의 말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 같은 때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얼마나 또 그 버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그 리처드 리처드 무슨 경 아무튼 그분이 만드는 이 세 사람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 개발을 먼저 한다고 막 이유는 너무 거창하고 근사하고 멋있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한쪽의 의견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꿈을 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왕자는 그 세 개의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블루 오리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스페이스 X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구를 먼저 고쳐라. 지구를 수선하는데 먼저 써야지 된다. 그 머리와 마음을, 돈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9살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는 찰스 아버지가 있는 윌리엄 왕자 이 BBC 방송은 간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무슨 뭐 지구 살리기 관련 대회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뭐 상도 주고 뭐 어린이들도 만나고 인터뷰를 한 건데
지금 그 윌리엄 그 샤트너나 아니면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지구에서 62마일이나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윌리엄 왕자는 나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관심 없다. 우리 젊은이들이 내 아이들이 몇십 년 있으면 지금부터도 위협 속에 이 지구에 우리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 위협 속에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공기 숨쉬기 힘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윌리엄 왕자와 이 배우 그 샤트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7월 달에 어떤 인터뷰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배우는 아니 그들이 그들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뭐 그거 괜찮지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왕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윌리엄 왕자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다 맞고 다 틀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체크 앤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인데 어쨌든 그 윌리엄 왕자가 원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영국 왕실이 윌리엄뿐만이 아니라 윌리엄 왕자의 아버지인 찰스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교되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이 윌리엄 그 왕자가 영국의 그 BBC 방송의 그 아담 플레밍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장소가 그 켄싱턴 궁전인데 뒤에 보니까 뒤에 윌리엄 왕자가 앉아 있는 뒤에요. 나무로 깎은 병풍 뭐 동양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어디 무슨 뭐 롤튼 사이먼 뮤지엄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헌팅턴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가면은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병풍이 나무로 깎아서 아래는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그 시대에 뭐 어떠한 뭐 그릇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자예요. 한자. 영국의 그 왕궁에 한자로 돼 있는 그런 그 병풍 1, 2, 3, 4, 5 다섯 쪽짜리네요. 다섯 쪽짜리가 뒤에 딱 영국 왕실에 한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주 그 다정하고 멋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자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드문드문 아는 글자도 나오네요. 아무튼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뭐 한국일보도 마찬가지고 저희 라디오 서울 뉴스를 들으셨다면 그 뉴스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저는 사람 사는 일과 연관이 돼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전 USC의 사회복지대학교 그러니까 School of Social Work이라고 만들어서 처음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컸어요. 컸는데 그때 한국 분들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하고 학위 주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공부를 했던 소셜 워커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한국 분들도 일하고 계시는데 저도 아주 그 친한 친구의 동생을 알고 있어서 이 이슈에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보니까 그때의 그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 의원은 66세입니다. 그리고 전 그 사회복지 그 대학교의 스쿨 오브 소셜 워크의 전에 뭐 석자 교수였고 학장이었고 지금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메릴린 루이스 훌린이라는 이분은 지금 83세입니다. 2021년부터 2018년 학교에서 말하자면 쫓아냈죠. 그때까지는 학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이 학교가 막 성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뇌물수수 혐의, 음모 또 우편 뭐 사기 거래 뭐 이런 20가지 혐의로 연방 기소가 됐는데 막강한 정치인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정치적인 힘이 막강한 정치인과 이 학계에서 굉장히 막강했었던 두 사람이 기소가 된 거예요. 공공기금을 이 사람은 LA시 의원은 슈퍼바이저였을 때예요. 슈퍼바이저였을 때 이 학장이 하는 일에 공공기금을 줬고 그 대신에 뭐 여러 가지 킥백 아들 그 세바스찬이죠. 주 상원의원도 26살 때가 아버지 후광이죠.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랬던 지금은 34살이에요. 그 아들에게 폴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나중에 뭐 학교에서 뭐 공공정책 같은 거 강의하는 교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학교를 바탕으로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가 당시 슈퍼바이저였을 때 기금 모금을 하고 뭐 이러이러
해서 그 기금 모금한 그런 단체가 나중에 비영리 단체가 돼서 아들이 운영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킥백이 말하자면 이 민간에서 거래되는 킥백도 꼭 좋다고 볼 수 없고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지만 좋다고 볼 수 없는 킥백이 공직자와 USC라는 대학교의 한 그 학장 사이에서 오고 갔었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오고 갈 수 있었냐면 이 풀린 학장이 사회복지대학교 학장일 때 그때 USC의 사회복지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컸어요. 2010년도에 학생이 900명이었는데 2016년도에 그 들어가는 학생이 3,5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10년에서 6년 동안 3,500명이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줬어요.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디지털 러닝 스타트업 회사에게 외주를 준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다기보다 그런 것에 그러니까는 이 외주를 준 곳에서 학생이 등록금을 내면은 반 이상을 가져가요. 학교는 등록금은 많이 받지만 USC니까 이 외주 준 데에 반 이상을 주니까 또 돈이 필요해요. 필요했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해서 수백만 달러 카운티 정부의 기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아들 뭐 학교 나오게 졸업장 장학금으로 하게 하고 교수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해서 사실은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뭐 비리에 얽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최근만 하더라도 뭐 후이자 그 14지구 맞죠? 호세 후이자 뇌물 관련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죠. 뭐 돈 세탁 부동산 개발업자와 연관해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뭐 14개월을 복역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방 수사팀에 거짓 증언한 뭐 캐시 받고 라스베가스에서 뭐 선물도 받고 한 뭐 카지노에서 그런 의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2년 사이에 세 번째인데 그 끝을 보자 하는 겁니다. 이 세바스찬 리들리 토마스 주 하원 의원 하다가 사임했죠. 사임할 때 그 사람이 하원 의원일 때 한인이 보좌관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임을 하느냐 했을 때 그 보좌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도 몰라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건강상의 이유인 듯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성희롱 관련 그런 문제, 스캔들 때문에 건강 문제다 하고 사임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26살 때 아버지 후광으로 무슨 뭐 USC를 그냥 아주 쉽게 뭐 장학금 받고 졸업을 하고 교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원 의원까지 하고 했지만 이렇게 그 사람은 현재 그렇게 돼 있고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자신은 1991년도에 시의원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 전에 10년은 남가주 무슨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의 총 책임자를 맡았었고 그 이후 30년 동안 정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하다가 다시 시의원으로 가고 무슨 뭐 주 정치도 하고 30년을 이렇게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도드라지는 것이 홈리스 피플에 관한 것에 굉장히 앞장섰거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해서 2015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홈리스 피플들을 위한 쉘터를 짓는다고 세금을 뭐 0.25센트 인상시키는 것을 이뤄낸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2019년도에 게빈 뉴섬 주지사도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내용이 연방 20개 혐의로 기소됐다 하는 것이 발표되기 직전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는 홈리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 사태를 그 문제에 대해서 LA 타임스 기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의 영광도 USC도 마찬가지예요. USC도 지금 그 사회복지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의대에서 학장이 아주 오랜 동안 무슨 뭐 마약도 하고 무슨 성과 관련된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도 다 숨겨줬잖아요. 왜냐하면 기금을 너무 많이 모은다고. 그 뒤에도 USC 또 뭐가 있죠? 뇌물 받고 뭐 입학을 했거나 입학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이런 문제로 USC도 이 정도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추락했죠. 그 학장은 83살인데 이제 그렇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마크 리들리 토마스
자신도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A 시의회에서는 사이메라라고 다른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죠. LA 시의회의 어떤 그 평판, USC의 평판이 최근에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LA 시의회도 평판이 더 나빠질 수는 없잖아. 뭐 이런 형태로요. 그 후이자, 호세 후이자 의원 그렇게 된 게 언젠데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런 형태로 재판하면서 시의원 하라고 해서 그 자신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끝은 그다지 좋진 않은 거죠. 그러나 아직 66살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십 년 남아 있다고 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USC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USC의 사회복지 그 대학은 어떻게 됐는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런 얽히고 설킨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심지어는 그 공부를 지탱하기조차 힘든 그런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외주를 줬었으니까요. 해서 학교 신뢰도 떨어뜨리고 해서 2019년도에 뭐 교수들 레이오프하고 스태프들도 많이 레이오프 했었습니다. 샌더스 무소속 연방상원 의원 바이든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겨뤘었죠. 이 사람이 뭉쳐라 Build Back Better 액트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 되죠. 기간산업안과 또 그 사회복지망 그에 대한 지출안이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공화당은 지금 흩어져라 하는데 그 샌더스 의원은 뭉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흩어짐 속에 한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크리스틴 그 시네마 애리조나 이 두 민주당 의원들을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액수도 많고 일부 쓰여지는 그 돈의 부분이 본인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뜻과는 다르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고 수정해라 3조 5천억 달러를 1조 5천억 달러로 줄여라 조 맨신의 얘기 이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버니 샌더스도 3조 5천억 달러가 되지 않을 것은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많이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 클래스 가정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당이 단결할 것인가?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주당이 함께 나이 든 사람, 어린이, 아프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인가? 모든 민주당은 제약회사와 보험업계가 부정한 돈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막아야지 된다.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 이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 맨신과 크리스틴 시네마도 여기에 이거 통과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 얘기하는 게 사회 안전망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해 보면요. 뭐 민주당들은 뭐 75% 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를 하고 있고 온건한 사람과 보수적인 그 민주당도 이렇게 75% 지지한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50%는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서는 뭐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지출안이나 또 기간산업안이 통과돼서 돈이 조금 연방 정부로부터 나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오늘 식품의약국이 지금 존슨앤존슨 것 어떻게 하나 부스터샷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8월과 9월에 봤더니 35살에서 54살 사이의 미국인 사망률 1위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1월 달에는 코비드가 사망 원인의 넘버1이었어요. 그 전에 한창 올라갔다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서 7월 달에는 넘버7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가 있었죠.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8월과 9월에는 이게 다시 넘버2로 올라갔어요. 사망 원인. 항상 사망 원인 넘버1은 심장질환이죠. 미국에서. 그런데 이때에
35살에서 54살 사이 미국인들은 8월과 9월에 심장질환을 제치고, 아직 심장질환을 일으키긴 좀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심장질환 많이 일으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8월, 9월 이 젊은 사람층에서 사망률 1위 그 원인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6살, 7살 어린이도 사망합니다. 9월 달에 하루 평균 1,899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고요. 심장질환으로 숨지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한 2,000명 정도 됐거든요. 암으로 숨지는 사람이 한 1,600명.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몇천 명 많은 거예요. 한 3,0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하루에 숨지는 사람이. 바이러스 사망자는 지금 10월 첫 주 들어와서 조금 줄어들고 있고, 백신이 이제 5월 달 이후 그 뿌리가 됐고, 카이저 가족재단이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망자들이 못 막아지고 있죠.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막 나오고 또 약국에서 무료로 쉽게 백신 접종을 해주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도 그 갭을 많이 줄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조금 막고 있는 것이 다행이긴 한데,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미시시피 이런 데서도 요즘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지금 많이 맞고는 있는데, 아직도 지금 뭐 거의 2,000명 가까이가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되겠죠. 미국에서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그 컬럼니스트가 오레곤 주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그 뉴욕타임즈 컬럼직을 그만둔다고 하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아주 좋은 컬럼 많이 쓰셨고 인권에 관한 컬럼도 많이 쓰셨는데 그동안 뭐 선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가능하면 그 컬럼 가운데서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컬럼을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레곤주 본인의 홈타운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주지사, 현재의 주지사도 뭐 민주당입니다만 임기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출마를 한다고 하네요. 덴마크에서 한 남자가 활을 쏴서 5명을 숨지게 한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세계가 오늘 아침 주목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숨졌고 2명을 다치게 했는데 그 가운데 1명은 비번 경관입니다. 현재 나온 얘기는 이제 우선 희생자를 말씀드리면 50대에서 70대 여자가 4명, 남자가 1명, 장소도 다르답니다. 활을 쏴서 사람을 숨지게 한 거예요. 수도 그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한 50마일 있는 그런 그 노르웨이 타운이래요. 이 덴마크에서 노르웨이 타운인 콩스버그라는 곳에서 본인도 아마 그쪽 지역에 산다는 것 같은데 여러 곳 다니면서 사건을 저질렀고 37살의 덴마크 남자예요. 덴마크 시민인데 굉장히 급진적인 인물로 경고됐었답니다. 종교를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고 30분 만에 체포됐고 당연히 이제 테러리즘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개종을 하고 단독 범행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무기들도 있는가 참고 보는데, 노르웨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뭐 숨지게 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몇 년 전에 뭐 몇십 명 숨진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총이었고 활이라는, 그래서 노르웨이 경찰이 보통 이제 그 총기 휴대를 안 하고 다니는데 지금 총 가지고 다니는 비상사태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 거위털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이불, 거위털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노르웨이 사건 보면서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어제로서 이제 세계 90개국에서 1위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도 비슷한 게임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그 나라 게임들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결론을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기가 있고 뭐 이슈도 그렇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약자가 약자끼리 싸우는 그런 그 모습이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